이런 서비스는 마치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서비스 수익 모델과 굉장히 일치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재밌어. 저도 이것저것에서 정보를 얻어오긴 합니다. 그러나 어지간하면 레딧에서 참고하는 것은 참고는 하긴 해도 근거로 해서 영상을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번 내용은 나름대로 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콜럼프01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올리신 글입니다. 도저히 매번 이 닉네임을 제가 읊을 자신이 없어서 그냥 앞으로는 그냥 글쓴이라고 하면서 이 영상에서 풀어나갈게요. 이분은 자신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작업을 좋아하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뭐냐? 우리말로 하면 역공학 이 정도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구조를 분석해서 기술적인 원리를 역으로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자 역으로 추적해 나가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이를 통해서 테슬라 앱 안에서 FSD 구독 페이지가 있음을 발견했고, 이미 많은 테슬라 관련 사이트에 이 해당 정보가 기사로 인용되었던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오늘의 추가적인 소식도 전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글쓴이는 이번에도 테슬라 앱을 역공학을 통해서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사항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을지 몰라도 테슬라가 추진 중인 방향인 것으로 보이니까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테슬라 보험입니다. 테슬라 인슈어런스. 테슬라는 새로운 앱에는 세이프티 레이팅, 즉 안전등급이라고 하는 섹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글쓴이에 따르면 테슬라는 주행시간, 오토파일럿 사용, 그 다음에 ABS 활성화 횟수, 전방 충돌 경고 횟수, 자동 조향 권한 강제 종료 빈도, 그 다음에 가속 및 제동의 강도, 안전하지 않은 앞차와의 거리 등을 추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테슬라 보험에 연동되어서 예상 보험료를 계산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바뀐다면 보험사도 사고가 빈번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진 운전자에게는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고, 반대로 소비자는 자신의 운전 습관에 따라서 보험료를 더 저렴하게 부과받을 수도 있겠죠. 사실 좀 무섭긴 하네요. 인공지능이 알아서 사고 위험을 판단한다는 거. 너의 운전 습관을 봤을 때 나는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 이거잖아.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기도 좀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여튼 이게 바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알게 된 테슬라 보험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보험업에도 진출을 합니다. 원래 진출했다고요? 맞습니다. 인슈어 마이 테슬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북미에서는 이미 테슬라 대상 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같은 이름이 있긴 하지만 이건 그냥 보험사를 연계해주는 거에 불과하죠. 테슬라가 제휴해서. 그러나 이걸로 더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테슬라는 정말로 제대로 보험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보험사가 티맵 같은 거에 연동해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에서 어떠한 자동차 보험사보다 더 정확하게 운전자의 운전 데이터를 추적하고 수집하는 것이 바로 테슬라 보험일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핵심입니다. 바로 FSD 구독. 글쓴이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FSD 구독에 대한 새로운 사항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첫째로 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내에 가입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FSD 구독이 기간 설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구독이죠. 구독시켜.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제목만으로 대략의 서비스가 예상되는 그 서비스명 두 가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위켄드 모드와 트래블 모드입니다. 주말 모드와 여행 모드. 주말이나 여행 한정으로 FSD 구독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 같죠? 오케이, 땡큐. 대충 그렇게 내용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현재 청구하는 기간은 오직 매월 청구하는 것으로 유효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즉 월 단위로 청구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글쓴이가 말하기를 다른 출처에 따르면, 이건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른 출처에 따르면 한 주, 한 달, 그 다음에 6개월 등 짧거나 더 긴 기간을 구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구는 월 단위로 나가지만 내가 그것을 청구하는 기간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내용은 글쓴이 또한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밝히고 있는 거긴 한데요. 주행 마일리지당 FSD를 청구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다만 이러한 추측을 하게 된 나름의 근거는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테슬라 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이 지불 카드가 지출이 나가겠죠. 구독이 됐으니까, 연동됐으니까 지출이 나가겠죠. 이 지출이 나갈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추가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한도가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어쩌면 주행거리당 FSD를 청구하는 종량제 방식인가? 이렇게 추측을 해본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이상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수 있는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테슬라가 자동차라는 단말기를 판매하고 어떻게 수익을 내려고 하는지가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자동차라는 단말기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치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최신식 콘솔이 나왔을 때, 게임 콘솔이 나왔을 때 손해보고 콘솔을 보급한 다음에 관련된 뭐 구독 서비스나 그 다음에 관련된 뭐 미디어, 게임 미디어를 판매하는 것으로 수익을 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일단은 단말기를 보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면 안 되는 게 지금 단말기 보급을 한다고 하는 이 테슬라가 지금 판매하는 게 예전 그 게임기 콘솔처럼 손해보고 판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익도 보고 판매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단말기 보급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구독이든 그 밖의 서비스든 보험업이든 뭐 게임을 판매하든 테슬라 앱스토어든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처럼 저는 보인다 이 말입니다. 생태계를 구축하고 캐시카우를 키우는 방식을 보면 저는 대체 어떤 자동차 회사가 지금 테슬라처럼 수익의 안정성을 꾀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경쟁이 되고 있는지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이런 서비스는 마치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서비스 수익 모델과 굉장히 일치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노이비 생각에는 현재 테슬라는 지금 또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경쟁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평가받고 있다 생각하는 게 노이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늘 영상 좀 짧을 수 있는데요.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이상 여러분들께 오직 좋아요와 구독만으로 협찬받습니다. 다른 데서 협찬받는 거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를 할 만한 일이 생기더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업체나 다른 곳에 협찬을 받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노이비였습니다. 끝! 구독시켜! 구독시켜. 재밌어. 겁나 고독하고만 쓰이썩디.